예,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캐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파일을 좀 카피를 해서 새롭게 문서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바일 15, 자 16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16 해주시고, 자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 어플리케이션 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변화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로 온라인상으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환경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환경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 접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그 실행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컬에도 이제 기본적인 파일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임시 영역에 이제 보통 저장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캐시라고 그러죠. 캐시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문서 파일들, 예를 들면 HTML이라든지 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또는 스타일시트 등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문서 파일들, 그리고 화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이제 임시 영역 그 저장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캐시에 저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PC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브라우저들,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또는 뭐 이제 크롬과 같은 이런 모든 브라우저들이 대부분 한번 접속했던 사이트로부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서를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파일들은 뭐가 있어요? HTML 파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JS 파일들, 그리고 스타일시트 파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의 문서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일이라고 한다면 HTML 문서, 그 다음에 CSS 문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서들은 캐시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 이런 이미지 파일들도 임시 저장소에 이제 그 캐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캐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캐시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온라인이 아닌, 즉 네트워크 접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오프라인 상태일 때 브라우저가 그 네트워크에서 다운받아야 될 것들을 다운받지 않고,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된 상태니까 다운받지 않고도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저장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캐시도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어플리케이션 캐시라고 그랬어요. 이 캐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로컬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앱이 되도록 또는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와의 어떤 그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래픽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는 네트워크의 부하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캐시가 바로 이런 트래픽의 최소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의 최소화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웹 문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HTML,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파일들이 있어야지만 웹 문서를 완벽하게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로컬에 캐시에 임시 저장소에 이런 파일들을 저장해 놨다면 굳이 HTML 문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전부 다 그 서버로부터 다운을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네트워크의 그 트래픽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환경을 고려해서 로컬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 캐시는 기본적으로 HTML 파일이라든지 HTML, 그 다음에 JS 파일, JS, 그 다음에 CSS와 같은 문서 파일들과 그 다음에 각종 이미지 이미지 파일들을 임시 영역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일 때 웹페이지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웹 앱이 되겠죠. 웹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데 서버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와 같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캐시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도 물론 그 어플리케이션 캐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진 이렇게 이름을 만든 것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캐시 기능,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이런 브라우저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서들을 다 저장할 수 있도록 캐시에다가 전부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 폴더에다 전부 다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사이트에 대한 해당 문서들, 정보, 페이지들을 열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브라우저가 나름대로 캐시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웹앱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면, 웹앱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우저가 그 저장한 그 임시 저장소에서 그 캐시에 저장된 내용들을 오프라인일 경우에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웹앱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이나 그런 문서 파일들, 이런 문서 파일들을 이렇게 브라우저가 관리하는, 브라우저가 임시 저장소에 저장해 놓은 그런 파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단지 이제 브라우저에서만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캐시 파일들을 웹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을 해서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캐시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캐시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파일들을 캐시를 할 건지, 아니면 또는 어떤 캐시된 파일들을 또 업데이트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파일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웹 어플리케이션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이다 하더라도 웹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캐시에 저장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예, 기본적인 문서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브라우저가 관리하는 그런 기본 캐시 정보 이외에 웹앱, 모바일 웹앱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임시 저장소를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캐시는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이, 웹앱이 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캐시는 전적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관리한다. 따라서 캐시된 파일을 캐시된 파일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또는 한다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업데이트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환경일 때에 해당 그 캐시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관리를 한다. 어플리케이션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결정을 하며 결정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일 경우에 환경에서 캐시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인을 해서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확인을 해서 있는 경우에는 캐시, 어플리케이션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그런 파일들을 바로바로 가져와서 화면에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징, 먼저 첫 번째로 오프라인 지원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기능, 역할이라고 할까요? 역할, 캐시의 역할, 오프라인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번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해 놓으면 사용자가 오프라인일 때도 페이지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 놓으면 아니라 해 놓는 거죠. 다운로드 해 놓고 가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자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환경일 때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도가 향상이 되죠. 속도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있는 파일들은 굳이 받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지 안 할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업데이트 해야 될 파일들을 그런 파일들은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할지 안 할지 그런 파일들만 일단 추려서 업데이트 해야 될 파일들만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전체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는 전체 파일들을 일일이 다 다운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정한 모든 파일을 로컬에 저장해 두므로 훨씬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CSS나 어떤 문서 파일들 이런 것들은 전체 사이트에 전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사이트에 공유되는 JS 파일 같은 경우, JS 또는 CSS 파일들, 파일들은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 접속할 때 초기에 한 번만 다운을 받습니다. 한 번만 다운로드 해 놓으면 그 후에는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 없이 빠르게 재사용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가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서버의 부하를 줄인다. 그래서 이제 캐시된 파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다시 리로드를 할 경우에 해당 그 캐시된 파일이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체크를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해당 지금 로컬에 있는 파일과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로컬에 있는 파일이 서버상에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그 업데이트된 파일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캐시된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그런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그런 파일들만 다운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서버 측에서 파일 전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파일 전송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게 돼서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시된 파일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만 체크하고, 자, 업데이트 되었는지만 체크하고, 만약에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안 왔다면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겠죠. 안음으로 서버에서는 파일 전송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어플리케이션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 자, 어플리케이션 캐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보면, 우선 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캐시를 사용할 때는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HTML 문서에 자 이렇게 이제 독 타입으로 처음에는 독 타입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HTML5에서 그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태그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HTML 태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땡땡땡땡 여기에 HTML 뭐 이런 식으로 HTML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요 HTML 태그에다가 매니페스트라는 속성을 적어줍니다. 자, 매니페스트 속성을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 매니페스트 파일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경로까지 함께해서, 예를 들면 뭐 현재 폴더에 파일이 뭐 매니페스트다. 매니페스트 이때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매니페스트의 파일 이름이나 또는 이런 그 확장자는 어느 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니페스트 파일 이름이죠. 예를 들면 aa. 매니페스트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에다가 매니페스트 속성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매니페스트 이렇게요. 자, 매니페스트 이런 속성을 이용한다. 그래서 해당 웹앱에, 그러니까 사이트에 자, 각 페이지에 HTML 태그에 다음과 같이 매니페스트 속성을 지정한다. 매니페스트 속성을 지정합니다. 물론 이제 요 독 타입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HTML5 요게 이제, 자, 우선 독 타입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게 이제 없으면은 잘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니페스트 속성을 지정을 할 때, 속성을 지정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매니페스트 속성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지정한다. 그럼 이때 매니페스트 파일은 매니페스트 파일은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면 되며, 파일 이름이나 확장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aa.manifest 또는 aa. 확장자를 txt 텍스트 파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 이름이나 확장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한 그냥 텍스트 파일이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매니페스트 파일의 형식을 보면, 자, 그럼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의 형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매니페스트 파일의 형식. 매니페스트 파일의 형식의 맨 첫 줄에는 반드시 캐시 매니페스트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캐시 매니페스트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 맨 첫 줄엔 반드시 캐시 매니페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있죠. 해야 하며 캐시라고 하는 속성과 그러니까 이제 헤더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요. 헤더명이에요. 캐시 그리고 네트워크 헤더와 그 다음에 폴백 하며 이 세 개의 헤더 정보 된다. 그래서 맨 첫 줄에는 반드시 캐시 매니페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캐시와 네트워크, 폴백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헤더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돼야 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캐시는 뭘까요? 자, 헤더 중에 요 캐시 헤더, 요 캐시는 그러니까 이 캐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장되는데, 그러니까 캐시에 저장할 파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시에는 이 캐시 헤더에 이 헤더에 저장 명시된 파일들이 있어요. 맨 처음 로드되고 나서 캐시에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캐시에 저장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파일들을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헤더인데요. 이 네트워크 헤더에 있는 파일들, 이 헤더에 명시된 파일들은 무조건 네트워크에서만 불러와야 돼요. 무조건 네트워크에서만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캐시에서 불러올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브라우저 현재 모바일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오프라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파일들은 캐시에 저장된 파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조건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 환경이라면 이 파일들 환경이라면 이 파일들은 절대로 캐시된 파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폴백이 있어요. 폴백. 자, 이 헤더에 명시되어 있는 파일들. 자, 이 파일들은 이제 로딩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갖다 지정하는 겁니다. 파일들은 로딩에 실패했을 경우 대신 사용할 파일들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파일을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폴백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aa.jpg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bb.jpg.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의미는 aa.jpg 파일 로딩에 실패했을 경우에, 파일 로딩이 실패한 경우 bb.jpg를 자동으로 로딩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파일이 그러니까 폴백에는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명시를 합니다. 폴백은. 그런데 앞에 있는 파일 aa.jpg 파일이 로딩을 하는 데 있어 만약에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bb.jpg로 대체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bb.jpg 파일은 이제 로컬에 저장되어 캐시에 저장되어 있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a.jpg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bb.jpg 파일로 저장한다는 의미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만약에 aa.jpg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bb.jpg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bb.jpg 파일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캐시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니페스트 파일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캐시 사용 방법에 대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캐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